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버세라닙의 장점의 안정성이 FDA 허가 심사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LB의 롤모델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볼 건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유망주였던 신약이 필고티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FDA 허가 거절을 받았는데 왜 받았고, 어떠한 이유로 받았고, 그리고 향후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고티닙이라는 것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기대 약물이었는데요. 2020년 12월 22일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에서 필고티닙의 허가를 거절했는데 필고티닙의 효능이 떨어졌는가 보면은 필고티닙 200mg, 100mg 투약군과 위약군을 비교했는데 개선율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각각 200mg은 70%, 100mg은 58%, 위약군은 25%로 위약군에서 용량이 커질수록 개선율은 높고 통계학적 유의성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핀치 임상이고 다윈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필고티닙 단독 투여 시 89%, 63%, 40% 개선율, MTX랑 병용 투여 시 87%, 72%, 45%. 그러니까 효능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FDA에서 왜 허가 거절을 내었느냐? 자, 그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의 이유로 필고티닙의 효능이 좋다 하더라도 허가 거절을 한 건데요. FDA 승인에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효능이랑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효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부작용,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허가 거절이 바로 나와버린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00mg, 100mg 이렇게 쓰잖아요. 8월에 FDA가 필고티닙이 200mg 용량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익과 안정성 프로파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mg 용량에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게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허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200mg 용량에서 정자독성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작용이 200mg에서 나타난 거지 100mg 이런 것들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200mg이라고 말한 걸 보면은 100mg도 아니고 50mg도 아니고 200mg. 자, 여기서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FDA가 필고티닙이 효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거절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FDA에서는 필고티닙 200mg이 정자의 질과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 데이터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로 요구하면은 심사를 해줘서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게 FDA 입장입니다. FDA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어떻게든 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효능이나 안정성이 확실하게 근거가 갖춰지면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FDA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제 많다 이거를 보면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오면 이렇게 많다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필고티닙이라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 어덜트 메일이라 적혀있잖아요. 성인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자 부작용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스폰서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콜라보레이터의 갈라파고스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갈라파고스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랑 필고티닙의 개발 및 상업화 계약을 맺었었던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스폰서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콜라보레이터에는 갈라파고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요 많다라는 게 어떤 것에 대한 거였냐? 바로 이제 세이프티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를 보면은 스펀 컨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정자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그 비율을 보겠다는 겁니다. 13주에 50% 이상 감소한 사람의 비율, 26주에 50% 이상 감소한 사람의 비율,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죠. 자, 기준은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50% 감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FDA는 요 많다에 연구 데이터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FDA는 26주 동안 50% 이상 정액 감소를 겪은 환자에 대해서 최대 52주간의 후속 데이터를 요청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아웃컴 메저에 들어가 보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에 13주가 있고 세컨더리 아웃컴에 26주가 있잖아요. 13주, 26주. 요게 더 뒤에 얘기죠. 자, FDA는 그 더 뒤에 있는 데이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주가 프라이머리, 26주가 세컨더리, 그 다음에 52주까지 한번 봐서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주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다시 26주가 지난 52주가 지나면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멀쩡할 수도 있잖아요. 정액 감소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작용이지만은 나중에 26주가 더 지나서 52주 뒤에는 다시 되돌아온다. 정상적으로 정자의 질이 돌아온다. 그렇다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더 뒤에 데이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물론 제가 FDA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이제 최대 52주간의 후속 데이터를 요청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그냥 데이터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길리어드는 사실상 이게 실질적인 추가 임상 연구 없이는 승인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DA에서는 부작용에 관련해서 후속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길리어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사실상 추가 임상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0mg에서만 부작용 얘기를 했잖아요. 100mg은 괜찮은데 왜 200mg이 안 되면 안 되냐, 그것은 바로 필고티닙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사보다 효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mg이 효능이 가장 좋은데 100mg로는 경쟁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필고티닙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200mg이라는 높은 용량의 복용이 요구되는데, 자, 이게 200mg이 부작용 때문에 200mg이 안 되고 100mg으로 어떻게 싸워보려고 한다면은 그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길리어드는 과감하게 미국에서 필고티닙의 승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요청한 52주간의 후속 데이터를 뭐 제공하는 것, 아니면 추가 임상 연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은 승인을 받겠지만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시장을 본 겁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다면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는 같은 작용 기전에 JAK 억제제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고티닙이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익성, 위해성 프로파일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포기할 때 시원하게 또 포기를 하는데, 최근 FDA 반려 이후에 대부분 글로벌 임상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관절염, 루푸스, 뭐 여러가지 적응증으로 임상이 진행됐는데, 그런데 전부 다 중단하는 거 아니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임상은 이어간다. 시장성이 좋고 뭐 가능성이 좋고 그런 것들은 임상을 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필고티즘이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승인을 못 받은 거지 일본이랑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갈라파고스가 유럽에서 상업화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유망주였던 필고티닙이 FDA 허가 거절을 받았는데 왜 허가 거절을 받았느냐, 바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거절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HAB 리보세라닙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성이잖아요. 부작용이 굉장히 낮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허가 심사에서 혹시나 모를 FDA 심사 반려에서의 방어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고티닙이 효능이 좋고 다른 것들이 다 좋아도 부작용이 하나 걸리면은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재임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낮은 것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필고티닙은 오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경구용이기 때문에 또 복용 편의성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버스터로 기대받았던 유망주 신약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FDA가 심사했을 때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문제 제기가 되고서 FDA 허가 거절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